안녕하세요. 국내 기업과 CEO들 그리고 이 오너 일가들의 현안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발굴해서 이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는 CEO 파일 재개 뒷담화 5월 28일 화요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박주건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2015년이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네,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 네.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부당이득. 예, 이제 예. 추가로 얻은 거죠. 네, 예, 얻으면 안 되는 부당이득을 네, 그 합병 비율로 네, 비율을 그러니까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얼마 전에 어저께죠? 어제죠. 어저께 네, 발표를 했기 발표됐습니다. 때문에 네, 그걸 좀 알아보자 이제 예, 그런 건데 예, 참여연대에서 낸 자료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이라는 이제 네, 보고서를 맞습니다. 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이득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그 당시 합병 비율이 엉터리였다, 음, 잘못되었다. 당시 네. 합병 비율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엘리엇도 그 때문에 얘기를 했고, 예, 삼성물산 엘리엇도 그래서 주주들도 합병에 반대를 한 반대를 거죠. 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물산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합병 비율이 좀 불리하게 불리하죠. 평가받는다. 이게 1대 3이니까 음, 그냥 삼성물산 주 3주가 제일모직 한 주가 됐으니까 그렇죠.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본 거고 예, 거기에는 국민연금도 사실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일단 합병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주들은 반대가 없었어요, 거의 맞습니다. 그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음, 참여연대 쪽에서는 다양한 그 비율 분석을 한 업체들과 회계 기업들과 자기들이 기업 비율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당시 1대 0.35는 잘못된 거다. 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이유로 1대 1.1에서 1.18까지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대 0.35였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이 16.5%거든요. 예. 그러면 1대 1.15로 갔으면 참여연대 주장대로. 주장대로 갔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약 7%에서 5% 정도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까지도 떨어질 수 이상도 있는 떨어지는 내용인 거죠. 거죠. 3분의 1까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약 3조 3조 5천억 정도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어제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3조에서 3조 5천억. 예, 예. 이게 이제 그 가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분식이 지금 조사 중이고 이게 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 어제 주장에는 삼성 바이오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한번 봐볼까요? 네. 자료를.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이라는 제목이었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간 이해 상충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비율로 2조 원에서 3조 6천억까지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결론이죠. 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이제 과정을 봅니다. 예. 이게 이제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14년 결산 기준이고 이제 합병 발표가 2015년 1분기에 있었으니까 예. 자산 기준은 2015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 당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시가총액도 시가총액 14년. 요거는 이제 이거 상장사가 아니고 이거 상장사였죠. 그러니까 상장 비상장사의 시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다른 매출이나 그렇죠. 영업이익이나 네, 자산은 움직일 수 없죠. 택도 없이 삼성물산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일반 기업들은 보면 우리가 뭐 주가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대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보통 매출이나 자산과 그 시총이 비슷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죠. 이게 평범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매출과 자산과 거의 매출과 자산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IT 기업이고 아이디어 상품 내서 막 바이오 기업처럼 자산은 요만한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봐도 시총하고 매출이 비슷합니다.
자, 요 비밀을 지금 이제 풀어본다는 풀어보는 거죠. 이게 이게 매출은 이렇게 차이 나고 영업이익도 이게 잽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게 이제 이 평가 방법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당시 하필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은 이제 시장가 거래 상장이 돼 상장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 그걸로 하고 제일모직은 네. 그게 아니고 비상장이니까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를 상장했을 때는 이만큼 평가가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보시겠습니다. 우선 과대평가 내용인데 첫 번째 주장한 건 이겁니다. 급조된 제일모직 유령 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도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원래 제일모직은 에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예. 이름이 바뀐 거죠. 바뀝니다. 예.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은 원래 뭘 하던 회사였느냐면 제일모직은 반도체 첨단 소재 기업과 섬유, 패션 기업을 합친 게 원래 제일모직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이 정보 소재, 정보 첨단 소재 이 사업은 매출이 한 2조쯤 되거든요. 예. 이 사업은 현재 삼성 SDI로 분할해 줍니다. 분할해주고 그리고 패션 사업하고 네. 에버랜드를 합병한 게 이 당시 제일모직인 거예요. 예. 제일모직인 상태로 삼성물산하고 근데 이 당시 합병한 유령 거죠. 사업은 뭐냐? 예. 우리가 아는 에버랜드는 부동산업과 식음료 사업과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레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있지도 않은 사실은 조금 미래 사업 같은 거를 약간 과장해서 예. 사업이 있다라고 유령 사업이라고 이제 그래서 왜냐면 비상장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게 참여연대에서는 3조로 평가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 유령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 산업이었어요. 아닙니다.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바이오 콜옵션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미국의 콜옵션이 부채였는데 이걸 누락시켰다.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죠. 예. 회계 부정이라고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낸 상태고, 현재 증거인멸 조사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바이오 콜옵션은 바이오 에피스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니까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에피스의 콜옵션을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이해 좀 더 해야 되는 건 삼성 바이오는 제일모직이 자회사였어요. 그렇죠. 예. 자회사하고 바이오로직스의 투자한 회사가 바이오 에피스인데 그렇죠.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바이오젠이 조금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콜옵션 계약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누락을 해서 그렇죠. 공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일반 회계에서는 콜옵션은 부채로 잡는데 네. 어떻게 부채를 떨어느냐 하면 관계회사에서 별도 회사를 분리시킵니다. 관계회사였으면 자회사였으면 부채였는데 이게 관계회사가 아니라고 이제 바로 직전에 바꾸면서 부채로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에버랜드가 땅이 많지 않습니까? 이 비업무용으로 평가된 삼성 에버랜드 업무용 유휴 토지를 평가를 해서 약 1.9조 원 정도를 과평가했다. 그러니까 업무용인데 업무용인데 비업무용으로 평가를 네, 해가지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업무용 토지보다 비업무용 투자 토지는 훨씬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년에서는 이거 3조, 이거 3조, 이거 2조 해서 8조 정도를 과대평가해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22조에 포함되어서 더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핵심은 이제 합병 비율인데 당시의 합병 비율 근거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합병 비율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한 결론은 1대 0.4로 결론이 났죠. 당시 2015년 합병. 이 당시 이제 지금 참여연대에서 결론적으로는 최소 0.7에서 1.18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당시 0.45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ISS 의료권 자문사죠. 1대 1.21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높네요. 제일 높습니다. 안진회계법인과 삼정에서는 1대 0.37, 1대 0.4로 비슷하게 본 거죠. 그래서 안진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 쪽이고 맞습니다. 삼정은 삼정은 제일모직 쪽에서 이제 본 거죠.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 실제
차이하고 약 3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됐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합병 비율 산정할 때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걸로 추정하면 예. 위에 것도 인정하고 비현무용도 인정하고 예. 이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한 5조 정도죠. 예. 최소 3조 정도 부채까지 삼성 바이오만 뺐더라면 이제 대략적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평가로는 한 0.7 최소 0.7은 됐다. 예. 그러니까 합병 비율 자체가 그러면은 그래도 참여인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주장하는 0.5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연금에서는 1대 0.5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 그렇죠. 5가 넘으면 뭐 반대다 이렇게 본 그런 거죠. 예. 식이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1대 0.45인가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여인들은 그래서 국민연금의 한 최소 6천억까지 손해봤다. 3천 6천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삼성의 지금 경영권 승계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이제 이 당시를 다시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합병 전에는 지배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재용,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제일모직을 42.2%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었고, 삼성생명은 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전자가 물산, 전기, SDI 그리고 여기는 순환출자구로로 또 다시 제일모직으로 가는 순환출자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합병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이제 두 개를 합병을 했죠. 그래서 합병된 삼성물산이 물산을 이제 오늘 일가가 30.4%를 지배하고 이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16.5%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자, 이게 42.2에서 30.4 약간 줄긴 했지만 그렇지만 합병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 구조를 보면 이 당시 이제 이건희 회장은 제일모직 3.4, 삼성물산 1.4. 그다음에 이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어요. 에버랜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3.2%에서 16.5%로 줄었지만 최대 주주. 이제 이건희 회장은 오히려 줍니다. 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부진, 이서영 사장은 5.5%로 줄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주주. 홍나희 여사는 지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물산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4.1%밖에 지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경영성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에서 핵심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돼야만이 완벽한 경영권 승계, 경영 확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8부 능선은 넘었지만 나머지 퍼즐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퍼즐은 뭐냐 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 7.6%. 이 지분을 물산이 가져오든지 이재용 회장 일가가 가져와서 전자를 완벽하게 지배해야만이 지분율을 높여야 되는 높여야만이 거죠. 경영권 방어라든지 경영권 승계가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뭐 참여연대가 저렇게 발표를 하고 삼성바이오 문제가 저렇게 또 수민위로 떠오르고 대법원의 그 전원 합의체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이 합병 과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 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다시 2심으로 간다면 이제 거기서는 다시 그 합병 과정까지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여연대 쪽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발표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이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에 관한 문제를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